진으로 바뀌기 전에 연민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귀뚜라미 울음 따라 존재의 슬픔도 또렷해지는 간절기, 한때 사랑하고 미워한 대인들의 행복을 간직해 줍니다. 그대 보내고 아주 지금 별빛 바라볼 때 너무 사랑이 달렸어.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그림 그리면 이제 풍경화 전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풍경화 정현우 작가님을 모시고 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제가 이 토크를 시작하면서 한 편의 시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책을 사신 분들 그리고 읽으신 분들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20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라디오가 있는 4월 저녁 6시의 산책. 하루 중 제가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하루 일을 끝내고 벌써 퇴근도 못하는 시기에 왜 이 시간을 좋아하는 건가요? 일몰은 노을 뿐 아니라 많은 아름다운 이름들을 불러내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휴식과 추억과 체념, 슬픔 끝에 오는 고요. 세상의 모든 슬픔이 투명해지는 4월의 저녁 6시. FM 라디오가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바지 뒷주머니에 꽂고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들으며 문득문득 꽃향기를 맡으며 새들을 날리며 북한강 상류를 산책하는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직 살아있길 잘했습니다. 정현우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저녁 6시부터 8시. 오늘 여러분들의 6시와 8시 사이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오늘 정현우 작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고 글 쓰는 정현우입니다. 저는 사실 그 작가님 그림으로 먼저 만나 뵀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서는 사실 너무 어떤 화천 같은 그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글을 또 이렇게 잘 쓰신다는 거를 이번에 알았는데 사실은 정현우 작가님은 글을 더 먼저 쓰셨던 분입니다. 혹시 작가가 된 계기와 이유나 이런 게 있을까요? 어릴 때 꿈이라든지. 이제 제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어렸을 때 저는 고향이 양구예요. 양구 동면이라는 곳인데 이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죠. 중학교 졸업하고 그냥 농사 지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살자. 어떻게 보면 좀 조숙했던 거지. 그 친구 하나,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친구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떤 책의 좋은 한 문장에 의해서 이제 바뀔 수 있는데 그 친구가 그 고등학교 원서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요즘 세상에 농사를 져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공부가 그렇게 싫어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다닐 땐
소설책을 이제 겉표지를 싸가지고 국어, 수학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소설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 책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예술가로 이렇게 살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이 나를 구원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부는 싫어했지만 또 책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셨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작가님은 내가 그래도 글은 요 정도부터는 잘 썼다 싶은 시기가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그렇게 글을 잘 쓰셨어요? 잘 쓰는 게 아니고 그 처음에 이제 글을 써서 어떻게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를 공부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 써가지고는 먹고 살기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 장르 중에서 가장 돈 안 되는 게 시 같아요. 그래서 40에 사실은 데뷔전을 했는데 그 전에는 그 인테리어 뭐 이런 것도 하고 공연 기획도 하고 그 더 젊었을 땐 음악다방 디스크 잡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시를 잘 써도 시로는 먹고 살기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대부분 예술하는 사람들이 사회 부적응자들이거든요. 그때 이제 생각하는 게 사업 망하고 중이 될 거냐 이제 예술을 할 거냐. 근데 중도 깨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고 새벽 예불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도 예술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40에 데뷔전을 하고 그림은 40에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굉장히 글과 늦게 시작하셨지만 그래도 그림에도 굉장히 재능이 있는 어떤 예술적 기질을 가지고 계신. 네, 맞아요. 재능이라기보다 기질 같아요. 뭔가 체질이랄까 무슨 운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작가님만의 어떤 그 특징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비법은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하여튼 그래도 그러니까 그 삶의 궁극을 생각하면 그 윤회를 전제를 해야 되겠지만 영원의 진화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하여튼 멀겋게 있을 때도 많지만 하여튼 책 보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낭만을 잃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죠. 영감의 어떤 원천은 그런 것들인가요? 그렇겠죠. 하여튼 그럴 겁니다. 굉장히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해 주셨지만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면서 정말 굳은 일부터 시작해서 삶을 경험하시는 게 그 글에 다 저희가 녹아있는 걸 이번에 이제 글을 통해서 느꼈는데요. 그러면 이런 어떤 글을 쓰는 과정이나 영감 이런 것들이 있으셨다면 혹시 어떤 계기가 되는 사람도 있으셨나요? 그렇죠. 네. 이예수 선생이 멘토. 참 많은 시간을 같이 지냈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그냥 뭘 가르쳐 준 건 없고 같이 술 마시고 이제 돌아다니고 영향을 엄청 받았죠. 그러니까 두 분이 삶에서 이 선생님을 돌이켜 보셨을 때 멘토이자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형이죠, 형. 아주 인간적인. 네. 정말 그러면 예술적으로 굉장히 글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교류가 굉장히 깊으셨던 사이셨네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글을 잘 쓰고 싶지만 누구나 그렇잖아요. 뭔가
이 예술적인 재능이라는 건 굉장히 탐나는 것인데 저는 글 잘 쓰는 사람이 정말 정말 너무 탐이 나거든요. 저도 네. 이 그림 네. 그리면 짐이 자꾸 생기거든. 짐이 늘어나는데 글로 막 썼으면 좋죠. 노트북 한번 받쳐대는 데.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예요. 성공한 작가죠. 노트북 하나 들고 이렇게 호텔 경치 좋은 호텔에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진짜 부럽죠. 그러면은 혹시 작가님만의 글을 쓰는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왜 글이라는 게 사실 잘 안 써지는 순간도 있고 집중이 안 되는 순간도 있고 그렇죠. 네. 특히 시는 하루 종일 끙끙대도 한 줄도 못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시는 내가 포기하려고 그랬었어. 힘들어가지고 오늘 사실 시집이 택배로 왔어요. 시도 하나 냈는데 올해. 근데 이제 그림은 그 장인성이 생기는데 한 10년 이렇게 하면은 나름 이제 그 시간 투자하면 작품이 되는데 시는 쉽게 장인성이 안 생긴다는 거. 그래서 내립니다. 갑자기 몇십 년 시를 썼어도 갑자기 오리무중이고 언제 내가 시를 썼나 싶고 그래서 시를 포기 못하는 겁니다. 진짜 이 시인은 꼬리표 되게 부담스러워요. 사실 지금도. 그래서 떼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 어설프게 한 번 내는 바람에 계속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어거지로 시집을 한 번 또 냈어요. 꼬리표를 뗄 수는 없고. 그러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시를 써도 어떤 그 장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근데 장인이 있어 또. 있어요. 네.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툭딱 쓰는 그 전윤호라는 시인이 있는데 추천해 지금 전윤호라는 시인인데 그 친구는 되더라고. 장인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그럴듯한 시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누구나 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인이 될 수 있다고? 아 그럼요. 네. 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사실 글도 작업하시고 그림도 작업하시고 하나만 하기에도 너무 벅차고 힘든데 이 두 가지를 다 하시기 위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어떤 관리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제 성격이 실증을 빨리 내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편력이 심한 거죠. 여성 편력은 없는데 이 예술 편력이 좀 있는 거니까 하다가 이제 실증 나면 그림 그리고 실증 나면 글 쓰고 노래도 부르고 싶죠. 그러니까 모토는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살자. 인생은 심심하지 않으면 성공한 거다. 어떠세요? 요새 지루하지 않으세요? 노력하지 지루하지 않게 살려고. 노력이요. 그러면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들 중에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거였어요? 이제 저녁에 불멍도 좋고, 불멍도 좋고, 별 쳐다보는 것도 좋고. 저희 그 독자분들에게 이제 작가님의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시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 물병자리 몽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담한 그림과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삶의 깊이가 있지만 또 담담한 문체로 적혀져 있는 글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책이었는데 이런 독자들에게 좀 이런 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네, 그 어디 가는지 늘 하는 말인데요. 그 낭만성 그게 사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체게바라가 그 위대한 그 아우라가 있는 혁명가가 된 건 그 낭만성. 진짜 그 예술 좋아했던 분이거든요. 체게바라 같은 사람은 실제로 볼리비아 가면 예수 치우고 체게바라 예수 같은 그런 사람인데
끝까지 그 죽기 직전까지 그 배낭 속에 그 실비싼 노트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예술가들하고 교류하고 그런데 성숙한 그러니까 가장 성숙한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낭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인간이 아닌 그런 생각하죠.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지금. 아,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게 어려운 거죠. 힘들고 경쟁을 추구하는 사회일수록 잃어버리기 쉬운 게 가장 첫 번째가 낭만인 것 같은데 작가님은 그럼 그 낭만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노력이 있으신가요? 계속 이제 예술하고 같이 뭐 음악으로 이제 작업할 때도 계속 음악 들어가고 음악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재능이 있었으면 아마 음악을 했을 거예요.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했을 텐데 음악은 진짜 음치고 그냥 듣는 걸로 그런데 이제 노래도 아주 취미로 지루하지 않게 살라고 굳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음악을 하시는 거는 재능을 떠나서 나의 낭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 중 하나인 거네요. 근데 하여튼 그 예술 장르 중에서 어떤 그 음악이랑 장르의 우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쇼펜하고 그런 음악 근데 모든 예술은 음악의 상태를 동경한다. 그건 거기가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 음악이 그 하여튼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인간이 음악을 만들었다는 것처럼 놀라워. 그러면은 이렇게 음악 얘기해 주셨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음악은 어떤 거세요? 내가 이 한 곡을 추천해주겠다 하면 추천해주고 싶으신 곡 있으세요? 그거는 진짜 쉽지 않네요. 그거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노래는?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노래. 그 아까 저기 한번 같이 어디 녹음하러 같이 들어왔었는데 여기 떠오르는 그 가요인데 옛날에 그거였는데 하얀 나비라는 노래였어. 김인수인가 김인수 하얀 나비 노래였어. 다들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는 좀 작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뒤에 걸려 있는 작품들이 이제 저희 정윤 작가님의 작품들인데 간단하게 작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두 점 정도. 뭐 설명 그림 그 사실 아니고 설명 그림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림 그리면은 이제 풍경화, 정물화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근데 이거는 풍경하고 정물을 섞은. 작가님 작품에 보면은 항상 이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물고기를 이렇게 꼭 넣어주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불교를 좋아하는데 그 종교라는 게 이제 그 철학으로 과학으로 좋아하는데 상징이고 항상 깨어 있고 눈을 뜨고 자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그리기도 쉽잖아. 그래서 즐겨 그리고 새하고 물고기. 그런 의미에서 항상 새우 물고기를 그리시는 거군요. 혹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언제 작가님들 오시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꿈 있으세요? 미래? 미래도 좋고 아니면은 아직 못다 내가 올해는 이걸 해보고 싶다도 좋고 앞으로 남은 삶에 있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나 꿈이 있으신가요? 꿈 있죠. 그 공동체, 예술 공동체 여기처럼. 그 이제 이게 국가라는 이 공동체가 되게 폭력적이잖아, 그렇지? 죄 없는 사람을 갖다 죽일 수도 있고 인간이 계속 이제 영적으로 진화한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작은 공동체도 있겠구나 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법도 없고 진짜 양심하고 자유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 이상이 아니지 이상. 근데 실제로 그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크리스티아나 공동체라고 코펜하겐 외곽에 히피 공동체인데 예술 공동체. 이제 그 권력이 없지. 아주 평등, 완전 평등. 이제 거기 한번 여행을 갔었는데 노천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를 주문했는데 웨이터가 이 벤치잖아. 한쪽 발을 이렇게 올리고 주문. 그리고 레스토랑에 들어왔는데 아주 고급 오디오에서 좋은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근데 오디오가 안 보여, 스피커도 안 보이고. 찾아보니까 주방에다 이렇게 해놓고 요리하는 거 음악 들으면서 손님을 위한 무슨 소리? 그래서 야 진짜 이상이 아니다 싶더라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40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한 번도 폭력이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어떤 그 종교 뭐 이런 흔적은 그 티벳 불타 있고 달라이라마 기념관도 있고 그 백인들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고 명상하고 다 명상하고 잘 나가는 예술가도 있지만 이제 그 루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동 작업장 협동 잡식으로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하고 서로 보듬으면서 하는 거죠. 또 특이했던 게 그 공동체 주민이 되는 그 이제 무덤을 보니까 조그만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놨는데 태어난 날이 아니고 그 공동체 들어온 날 하고 죽은 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 태어난 거죠. 아주 진짜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한 몇십 년을 벌리다가 이제 같은 곳인데 그런 꿈이 있죠. 실현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꿈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 화천이 예술적인 어떤 기반은 열악하지만 작가님들은 굉장히 튼튼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곳곳에 숨어 있는 이 예술 작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그런 어떤 지원이나 구조 같은 것들은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엮어내는 공동체 같은 것들 이 화천에서 좀 실현하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신 건가요? 뭐 어디든 뭐 상관이 있겠어, 그죠? 예뻐요. 저희도 지금 이제 신호학당 같은 경우도 그런 예술 공동체거든요. 그 공동체 중에서 이제 많이 알려진 그 니어링 부부가 했던 모먼트 공동체 있잖아요. 참 그게 어떤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시간만 일했는데 너무 많이 일하고 그러니까 잉여 없이 그냥 이럴 수 있는 그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싸울 일도 없고 예술과 삶이 이제 적절하게 섞여져서 뭔가 이게 일상을 유지하는 그런 공간이 보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죠. 진짜 4시간 일하고 저녁에 뭐 책임 일상 찾고 뭐 누구 앞사람 다루고 모여서 수다 떨고 맛있는 거 해먹고. 맞아요. 네. 혹시 또 출간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으신가요? 없고 올해 이제 책을 2권 낸 거예요. 오늘 이제 시집. 네네. 처음이지 1년에 책 2권 낸 것도 처음이고. 굉장히 막 이렇게 게으르신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엄청 알고 계시고 1년에 책 2권 하시죠? 이거 옛날에 해놨던 거, 뭐 연재했던 거, 뭐 시도 그 몇십 년 만에 시집을 내는 거니까 근데 시기 진짜 어려워. 그래서 그 작가님이 너무 어렵게 시를 쓰고 내주신 덕분에 저희는 너무 쉽게 너무 아름다운 시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전시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저 전시 계획도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좀 쉬게 될지 몰라. 열심히 그동안 전시를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올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10월이니까 이제 마무리가 그래요. 될 때죠. 혹시 작가님께서 이 독자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이 책 중에서 한번 같이 읽어주고 싶으신 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아무거나 하나 펼쳐서 그냥 나는 잘 지금 생각하는 게 없어.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펼쳐서 아무거나. 작가님께 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랑보다는 연민이 많아집니다. 연민 속엔 집착이나 질투 같은 조급한 감정이 없습니다. 인도적이고 평화롭습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기 전에 연민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귀뚜라미 울음 따라 존재의 슬픔도 또렷해지는 간절기, 한때 사랑하고 미워한 애인들의 행복을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그냥 페이지 78페이지인데요. 딱 펼쳤는데 지금과 너무 잘 어울리는 시가 펼쳐진 것 같아요. 마침 또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이고 어떻게 또 지나간 애인분들에 대한 연민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사준 금바지 내놔 이러면 안 되잖아. 맞아요. 이 시에도 금반지를 뺏지 말고 서로에게 끼워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시가 있었어요.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작가님께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이 책을 읽었으면서 이 책이 꼭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 받아볼게요. 네, 질문해 주세요. 시 중에서 그 헤어스타일이라는 시를 읽다가 어. 이제 머리를 빡빡 깎고 싶으셨는데 못 깎으셔서 이렇게 안 깎게 나오신 그런 시 내용이었어요. 28쪽에 시인데요. 아직도 머리를 그렇게 빡빡 깎고 싶은 이게 이제 나이 먹을수록 이제 머리카락도 자꾸 빠지고 근데 제일 경제적인 헤어스타일이지 그게.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도 하고 싶으신 혹시 또 작가님에게 궁금했던 건 어떤 작품에서? 네. 저 작가님 음악도 하시고 그림도 하시고 이제 글도 쓰시는데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셔야 된다면 다음 생에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음악하고 싶지. 음악. 근데 작가님. 음악이 매력 있는 게 화음이라는 게 있잖아. 같이 그럴 때 이제 정말 행복하게 화음이 됐다 그지. 작가님이 말씀이 이렇게 하시지만 또 곳곳에서 이 음악적인 재능을 펼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딱 보시면 옆에 기타가 놓여 있잖아요. 저희가 공연도 준비를 했습니다. 작가님이 못다한 어떤 음악의 꿈을 펼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또 작가님에게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질문을 좀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재밌게 읽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혹시 책을 안 읽은 분들을 위해 제가 한번 전체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난도 그렇게 좋아. 비 오는 날 친구와 민물 매운탕집에 갔습니다. 가끔 가긴 하지만 자리가 없어 밖에서 대기하기 처음입니다. 잡어 매운탕을 주문하고 다른 대기 손님들과 천막 안에서 비를 그으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주인 남자가 창을 열고 말했습니다.
빠가사리 들어오세요. 남자 둘이 황급히 담배를 끄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쏘가리도 들어가고 메기도 들어가고 이윽고 잡어 들어오세요. 잡어가 잔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들킨 겁니다. 비 오는 날 그 매운탕집에 다시 가게 되면 잡어는 절대 시키지 않겠습니다. 전 이거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혹시 잡어를 드시지 않았나요? 저 매운탕을 잡아가 진짜. 그렇죠. 포기할 수가 없죠. 네. 저희가 너무 사실 짧은 시간이긴 한데 이 물병자리 몽상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 작가님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작가님의 음악 공연을 듣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물병자리 몽상가의 가장 마지막 시가 마지막 문구가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까지 별 볼 일 없는 그림 엽서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의 선물이 너무 늦지 않게 도착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신의 선물이 도착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다.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뿐이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는 그대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어느 하루 바람이 젖은 어깨 스치며 지나가고 내 지친 시간들이 장애거리는 그대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리던 말들도 묻어버리기 못다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 고맙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노구 김성호 유씨. 어우, 긴장돼 떨리네. 너무 좋아요. 맨날 술에 참석 취해가지고 하다가 어이맨 정신을 하려니까. 저하고 이제 40년 지기예요. 음악 다방 디스크 장기 시절에 만난. 노구 김성호. 네, 노구 김성호입니다. 뒤로. 내가 생으로 그냥 줄게. 내가 요거 세상 부르던 젊은 날에는 가난한 사랑도 박탈당하고 맛살로 한 세상 떠돌았지요 걸음마다 그리운 이름들 떠올랐어 하늘을 쳐다보며 눈치 젖었지요 생각하고 부질없이 마음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알 수 있지요 그리운 이름들은 모두 걸린 언덕에서 키 큰 이루나무로 살아갑니다 바람이 불면 들리시나요 그대 이름 마지막 부르는 소리 바람이 불면 들리시나요 그대 이름 마지막 부르는 소리 생각하면 부질없이 나이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알 수 있지요 그리운 이름들은 모두 둥걸린 언덕에서 키 큰 이루나무로 살아갑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면 들리시나요 그대 이름 마지막 부른 소리 바람이 불면 들리시나요 그대 이름 마지막 부른 소리 바람이 불면 들리시나요 그대 이름 마지막 부른 소리 그대 이름 마지막 부른 소리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그 제목이 뭐예요? 나이만 먹어. 나이만 먹었습니다. 이예수 선생 시에 이제 우리 노부가 곡을 붙인 거예요. 나이만 먹었어. 보라는 벌써 지고 원산의 꽃들이 울면 상냥한 얼굴 몰아가시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들고 고달파라 나 어느 편만에 너도 울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또 한 번 모라는 그때까지 나를 잊지 마라 동백은 벌써 지고 그 역에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동백아가씨 꿈속에 웃고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 나 어느 바다에 너도울다 어느 모래벌에 외로이 잠들다 또 한 번 동백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마라 또 한 번 노란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마라 이 노래 다 아시죠? 네.
이재하 선생님, 저의 멘토, 또 이재하 선생님 저의 멘토인데 그분은 진짜 그 전공은 미술을 했는데 소설가고 시도 쓰시고 또 노래도 이렇게 만들고 노래도 하시고 이게 그 이재하 선생 고향이 통영 그쪽에 포항이었나? 그 이게 오마주로 만든 노래인데 그 영남 그리고 조두남 그 친구자 김영남. 그 원래 제목이 영남 네. 뭐지? 뭐 하여튼 그 길어요 원래 제목은 오마주. 조두남 선생하고 김영남 두 분에게 바치는 같이 부를 승부랑 뭐 하나 같이 부를 승부는 뭐가 있을까?
행복의 나라 다 아시죠? 한대수 선생님. 죄송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